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이참에 그냥 한번 한 2,500~600까지 한번 올리지 뭐. 기분도 꿀꿀한데. 그죠? 네. 참 용기를 주는 장이었습니다. 뭐 좀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뭐 크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2,600 간다고 해서. 네. 어저께 코스피가 고대로였고 마이너스 코스닥이 마이너스 1.6% 떨어졌을 때 좀 겁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이? 저가 아니고. 손님들이? 네. 고객들, 일반인들? 여러 군데에서. 네. 그렇지. 항상 뭐 심리는 항상 거꾸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하더라도 네. 지금 바닥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에서 네. 뭐 오늘 나온 리포트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윈터 이즈 커밍에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윈터 이즈 엔딩으로. 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를 낼 때 아무도 그렇게 잘 믿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얘네 왜 이러나 분명히 공매도 때리려 그런다. 얘네 이렇게 안 믿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흘러갔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견이 좀 많이 바뀌었고 네. 이번에는 좀 모건 스탠리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배진환 대표가 운영하는 진한경제 TV 나가가지고 서로 합의했어. 난 이제 매수로 죽는다. 매수로 죽을 거야. 뭐 이미 죽었지만. 매수로 이미 죽었지만은 더 죽는다. 완전히 죽는다. 이제는 뭐 그래서 서로 합의 봤어요. 이제 시장 올라가야지 하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부활을 시작해야죠 이제. 네, 부활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니까 네,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 뭐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 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금리 인상의 이유는 이제 물가가 높은 데 있었던 거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돌이키려면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걸 확인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좀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이제 9월달 CPI가 이제 고비가 될 겁니다. 9월달 CPI가 고비가 될 거고 11월 초반에 나오는 FOMC 회의가 의외로 제가 각 비시얼로 말씀드렸던 음모론 만약에 50bp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여러 시는.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는 75bp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오늘은 특히 오후 들어서 환율이 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1,410원대 후반이었다가 1,400원도 깨졌습니다. 1,398원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소폭이 장 끝날 때 좀 조금 돌이켜서 1,402원 정도로 끝났습니다. 네. 코스피는 1% 올랐고요. 코스닥이 무려 3%나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떨어진 거. 어제 많이 떨어진 걸 전부 다 회복을 했고요. 오늘 개인 투자들은 양 시장 다 매도를 했습니다. 1,800억, 2,400억씩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00억, 코스닥에서 1,36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시장 합산한 신용이 줄긴 줄었습니다. 10월 지난 9월 26일자로 18조 7천억이었거든요. 신용이 양시장 합산. 거래소 거의 10조고 코스닥 한 8.8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보면 거래소 9.0 코스닥 7.8쯤 돼서 15조 8천입니다. 위에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2조 정도 줄었으니까 뭐 조금 줄었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떨어졌죠. 10월 4일자 기준입니다. 네. 최근까지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이제 예비 물량이죠. 반대 매매 막는 물량이 많이 나갔죠. 네. 오늘 금리도 이제 소폭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성장주가 특히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 많이 하락했던 뭐 태조, 이방원 오늘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섹터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7.4% 오르면서 비금속 건물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가 종이목재 섹터였는데 여기는 무림페이퍼가 27%나 올랐고요. 무림 PMP가 6%, 그리고 이 무림페이퍼 모회사인 무림 SP가 16% 올랐거든요. 오늘 무림 SP의 좀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냉동식품용 종이 포장재를 새로 개발했다. 지금 냉동식품 포장재가 앞으로는 요 신제품, 요 종이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거의 테마성으로. 그럼 지금 냉동식품 포장재는 뭐예요? 지금 약간 비닐 같은 재질인 것 같은데 뭐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좀 친환경적으로 바뀌려는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신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아직 모르고 아직 그 보도 나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ESG가 이제 중요하긴 하죠. 그런 거를 통해서 ESG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플라스틱 제품 줄이려고 뭐 스타벅스나 이런데 우리 빨대로 다 바꾸고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 포장재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도 바뀔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오늘 기계 섹터가 세 번째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데요. 뭐 한미반도체가 5% 상승, 대동, CS 윈드,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한국카본, HSD 엔진 등 뭐 조선 기자재, 뭐 원전 관련주, 뭐 친환경, 그리고 뭐 대동, 뭐 농기계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뭐 3에서 5%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통신주가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떨어졌네요. 통신 업종만 오늘 0.8%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전 업종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조용했어요. 삼성전자가 0.5%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0.1%만 올랐습니다. 장 중에는 뭐 1% 이상씩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끝날 때는 다 반납해서 끝났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 1,000억, 하이닉스 650억 오늘 순매수로 끝났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오늘은 반도체 중에서는 어제 많이 급락했던 소부장 섹터가 오늘은 좀 급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은 이제 네이버는 1.8%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진 않지만 100억 정도 오늘 또 매도를 했어요. 그거 인수를 되게 안 좋게 보는 모양이네, 외국인들이. 요즘 같은 때에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가가 좀 반등을 했죠.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를 감산 예고를 했고요. WTI가 이틀간 한 10불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 강세에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예상치가 한 50에서 15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큰 규모로 감산이 결정이 되면서 유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대규모 감산이 현실화되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불도 웃돌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시 지금 WTI는 87.6불 정도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8%대 상승을 했고요. 올랐죠. 근데 그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네, 현대이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다 6%대 반등을 했고요. 기자재들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1년도 8월 달에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때 리포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주요 내용이 이제 22년도 1분기부터는 고객사 디램 재고가 축적이 되면서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될 것이다. 디램 가격은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더 좋은 진입 시기가 있으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목표가를 삼성전자는 8% 정도 내렸었는데 그때 당시 하이닉스를 49%나 하향을 했습니다. 15만에서 8만으로 내렸고요. 마이크론도 40% 정도 하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투자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아시아 전기전자 업종 투자 의견을 주의해서 매력적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최성호주는 하이닉스로 꼽았는데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주가 조정은 보통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고점 대비 한 30% 하락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번엔 조금 더 심했죠. 아시아 반도체주가 고점 대비 약 40%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부터 또 하락을 추가로 한다면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을 여력은 6에서 한 15% 정도로 좀 낮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업종 사이클을 보면 불황을 넘길 때 이 매출이 급증하는 구간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번 하락장을 넘기면 주가가 장기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몇 가지 언급했던 사례들도 보니까 뭐 그렇게 되긴 했더라고요. 네. 추가로 이제 반도체와 업황을 같이 움직이는 업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추가 추천을 했는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저께도 좀 이례적인 급등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네. 안 좋은 모습만 보다가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거 처음 봤다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LG 디스플레이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작년도에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윈터 이즈 커밍으로 재를 뿌려서 틀리길 바랬지만 맞춘 것처럼 이번에는 오히려 바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도 계속 너무 많이 빠졌다. IT 쪽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격이 이제는 접근할 만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뭐 앞으로 한 1년간 나눠서 사시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하루 이틀 움직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주가 바닥이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주가는 먼저 반응할 테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는 겁낼 건 없어 보이는 상황.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1분기부터 주가가 반등한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먼저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빠진 것도 그렇게 빠진 거예요.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렇죠. 예, 좀 빨리 빠졌죠. 너무 빨리 빠졌어. 보통 그거보다는 1분기에서 2분기 이후에 빠졌어야 되는데 거의 2분기 가까이 앞당겨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등이 좀 빠를 수도 있겠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0. 몇 %씩 올랐는데요.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8%나 상승을 했고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심텍, 코리아서키트,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대부분 4에서 6%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스콘이 9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최대 매출 나왔더라고요. 네. 9월 달은 특히 아이폰 14 생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전년 대비 40% 늘었고 전월 대비로는 83% 정도 늘었습니다. 4분기 전망도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고가 모델 위주로 이제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수요가 많이 올라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KB증권에서는 거의 매일 아이폰 관련된 리포트를 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냈었는데 오늘도 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4의 수요 논란 이 원인은 전체 수요의 65%가 고가 모델에 집중하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다. 또한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출시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다. 최근에 아이폰 14가 수요 주는 거 아니냐 유일하게 믿었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노텍, BH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와 프로맥스 이 고가 모델 생산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래서 4분기에 라인 전환을 통한 고가 모델 캐파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거 고려하면 최근에 수요 우려는 기우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게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FCBGA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아이폰 14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오더컷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프로와 프로 모델만 보면 어저께 나온 리포트로 보면 이제 판매량이 긴급 주문으로 해서 15%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잖아요. 네. 네,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아직 뭐 견고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DB금투에서도 사실 오늘 그 LG노텍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최근 과매도에 비해서 실제 펀더멘탈은 전혀 나쁘지 않다. 4분기 실적엔 오히려 업사이드가 있다. 비슷한 의견을 냈고요. 오늘 LG노텍이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BH와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로 애플 벤더죠. 3% 2%대씩 반등을 했고요. 네.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도 최근에 슬금슬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날 한국에 출시된다. 뭐 이런 문구가 명시된 약관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이폰 어플에서 현대카드 상품이 현대카드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네. 이거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10시경 보도가 나왔고 실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이 약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제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 네. 애플페이가 이번에는 진짜 나올 것이다 이런 제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지금 그 수면 아래로 떨어져 있던 AR 있지 않습니까? 네. AR이 23년도에는 조금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새로운 IT 기기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23년도에 그게 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반도체에 굉장히 큰 수요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많이 팔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픽셀이 매우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AR기에 요만하게 화면을 작게 할 건데 작은데도 크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PPI가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화질이 엄청나게 고해상도여야 되거든요. 화면은 작지만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반도체가 아마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이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여러 개가 바뀌게 될 거예요. 카메라가 바뀌게 되면 뒤에 CMOS 그 CIS 칩이 또 여러 개 바뀌게 되고요.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3년도에 애플이 AR 기기 그동안 만들겠다 2년 동안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가 하나 터지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애플만 만들 거야? 아니잖아. 애플이 만들면 다 따라 만들 거 아니야. 그러겠죠. 여기저기.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점 한번 이제 23년도에 지금 이제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옛날 한참 얘기 나오다가 네. 이럴 때 이제 그게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된다라는 얘기를 좀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일단 2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거는 더더욱 때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근데 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로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요거를 주식당 100억 이상 보유자만 네. 대주주라고 치고 이들만 양도세를 보유하는 걸로 제도가 이번에 바뀔 거고 네. 다만 5천만 원 이상 벌면 모두가 양도세를 내는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딜레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한테 고마운 뉴스죠. 상당히. 상당히 많이. 이것도 근데 고마운 논란이 뉴스입니다. 지금 많습니다. 뭐 부자 그렇죠.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났군요. 옛날 많이 시장에 붙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 이래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부자 감세로 바뀌었네 내용이. 네. 사실은 뭐 그냥 고맙지 그냥 고마운 내용이에요. 저 입장에서 뭐 더 이상 얘기 드릴 건 없을 근데 것 같아요. 대주주 내가 뭐 100억 이상 가진 대주주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에 뭐 피해를 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예전까지는 이제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이제 양도세를 맞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은 매도세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일반 모두에게 해당되는 좀 수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월달 이후부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연말에 네. 특히 많이 네. 나왔었죠.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에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